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그 등산을 좋아하는 분에게 왜 산에 오르는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건 등산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듣는 유명한 얘기죠. 요즘 그 실록의 계절이기 때문에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등산 인구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린 시절에 모험을 좋아하시고 또 그 담을 키워주고 담력을 길러주시려는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등산, 산을 사랑하기 시작한 지 60년이 되시는 아주 우리나라 그 산악인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제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정태 선생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 71입니다. 만으로 71십니까? 네. 이 요즘은 어떤 산을 다니십니까? 쭉뭐 계속 다니는데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앞산에 올라가는데 매봉이라고. 네.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은 북한산 도봉산에 올라갑니다. 네. 아직도 그런 산에 오르시는 거 보니까 건강이 대단히 좋으신가 보죠. 역시 산에 다니니까 네. 건강한 편입니다. 네. 또 마음도 젊고 네. 활발한 편이죠. 네. 우리나라의 등산 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었죠. 대단합니다. 네. 하기는 뭐 저희들 산악인들이 뭐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만 매스컴이 그래요. 네. 신문에 뭐 보도되고 하는 것이 400만 하는 게 한 4, 5년 전인데 네. 최근에 600만 그럽니다. 매스컴이 그럽니다. 네. 600만이면 대단하죠. 저 선생님께서 그 지금 산악회 한국 산악회 상임 고문으로 계시기 네네. 때문에 산악회 일을 잘 아실 텐데 산악회 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그 등산 인구를 계산하고 계신지요? 아마 한 200만 원 될 겁니다. 등산 인구가. 인구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등반뿐 아니라 일반적인 등산까지도 포함하면은 네, 4,500만 된다. 네, 그냥 뭐 한 2, 300만 될 겁니다. 선생님은 10살 때인가 11살 때부터 산을 오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예, 꽤 일찍 오른 네, 편입니다. 60년을 산을 오르셨는데 그 60년 동안 산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르셨다면은 그건 대단한 매력이 있는 곳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역시 산은 높으니까 그만큼 시원하게 아름다운 곳을 올라간다. 네. 또한 운동이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배우게 된다. 네. 그런 뜻에서 이제 산을 자꾸 나가게 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많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제 현명하기를 용 꿈을 꾸었는데 아무튼 뭐 계곡에서 알을 낳고서 산을 오르더니 하늘 나르더라고 하는 그 현명을 꾸셨어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늘 절 데리고서 외아들인데 네.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샘터 계리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네. 그러느라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는 따라 나가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대구서 자랐고 대구 안지대산에 그렇게 이제 다녔고 네. 서울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어머니께서 그 북한산 도선사에 이제 불공을 들여 다녔어요. 네. 그래서 처음 올라간 게 1927년인데 제가 11살 때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인수봉에 암벽 등반하는 걸 보고 곧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촌 형과 같이 올라간 게 배구인데 정면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제 참- 암벽은 아니지요. 거기는. 암벽이죠. 거기도 암벽입니까? 암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벽 등반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민학교 그게, 6학년 때. 국민학교 장비가 6학년인데 있었을까요? 사촌 형이 네. 이 한전에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전신주에 트란스를 달아올리는 네.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산을 잘 탑니다. 네. 그이가 앞장을 섰는데 네. 그 내가 가진 이제 소형은 줄이 있어요. 네. 저 빨래줄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동해 메고서 붙잡고 네. 그러고서 올라갔습니다. 아주 그 짐승하고 위험천만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100군데 이 정면 벽인데 이걸 이제 절반을 올라갔어요. 절반을 올라갔다는 건 뭐냐? 그 중간에 샘이 있습니다. 네. 정상에 올라가서 샘으로 가서 네. 샘물 마시고서 이 벽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 정면벽입니다. 네. 근데 이 시군이는 그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어요? 최초의 그 어떻게 보면 암벽 등반을 한 국민학교 한국 학생이 사람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등반하고서 그 올라간 규빈양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한 그 환일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그때 반대가 없으셨나요? 몰랐죠 그런 건 모르고서 나중에 이제 알긴 했습니다만 사고를 냈어요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100군데 정면은 높이 상반부니까 그게 한 200m 됩니다. 200m의 암벽 됩니다. 꽤 높죠. 근데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이듬해는 인수봉 올라갔습니다. 그 서양선교 올라가. 네. 인수봉이라는 건 아주 그렇게 그건 아주 뭐 가파른 독바우 바위 아닙니까? 네. 네. 독을 엎어놨다는 식으로 독바우, 네. 홀로바우다. 네. 한장바우쯤 돼서 거기는 그야말로 라크나미 암벽 등반에 실적인 등반 해야 합니다. 네. 거기를 이듬해 올라갔어요. 그 한전형 사진형이 이제 20m 바지를 구해와서 네. 트란스 달아올리는 바지죠. 네. 그게 등산 바지보다 좀 굵습니다. 네. 등산 바지는 대개 9mm 내지 11mm인데 네. 이건 한 14, 5mm쯤 되는 굵은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누리끼 한 놈을 얻어가지고 신이 나서 네. 그 인수봉을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그때 장비는 뭘 사용하셨나요? 그때 장비라는 건 이제 뭐 운동화에다가 네. 이제 배낭은 네. 뭐 저희 뭐이저 도시락 이렇게 네. 다녔고 네. 그리고 이제 바치는 그 바치를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비가 와서 관두자 어쩌자 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네. 아유 비가 오는데 미끄럽다고 위험하다고. 네. 그런데 너 올라가려고 그러냐고. 네. 그렇다고. 아유 위험하다고 내려가라고. 네. 우리도 내려간다고.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못 올라고 내려온 것을 네. 우리가 그걸 올라갔습니다. 그 제가 그게 12살 때죠. 사촌 형이 아마 20살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올라갔어요. 일본 사람이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신이 났죠. 네. 그뭐 일본 사람 등산가들이 못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뒤에 노래를 부르고 그냥 뭐 떠들고 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산량 그렇게 신이 나고 문제없다 네.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간 것이 도봉산의 연봉이 참 그 변화가 있고 아름다워서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장봉은 코스도 모르니까 없으니까 이제 사촌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갔는데 네. 하산을 가장 가까운 데로 하산을 해야 하는데 가장 그 높은 데로 하산했어요. 만장봉 그 평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네. 길름은 물론 없죠. 네. 그런데 그 내려오다가 사진선생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잘못하면 뭐 큰일 날 뻔했는데 떨어진 곳이 어떻게 바오가 이렇게 갈라진 사이로 떨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몹시 다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밤새도록 그냥 들박치고 내려가지고 엎고서 찬죽사 둘러서 하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야단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렇게 모방만 하고 가볍게 다니니까 그렇게 되더군요. 네.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 사촌동의 치료를 먹고 다니면서 치료도 했습니다만 그 대신 집에서 아버님께서 절대 산을 못 간다고 금령령이 내려가지고 네. 그 대신 산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 산을 못 가는 대신에. 못 간 대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에 그 도서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알프스의 가장 정상을 올라갔다는 마타하론 정상의 등반기라든지 무슨 히말라야 원자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서 네. 그걸 탐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등산 기초가 뭔가 올바르게 올라가는 게 뭔가 하는 걸 비로소 알고서 그것을 제대로 차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네. 올바르게 다녔습니다. 네. 그 당시부터는 별로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초등반이라고 그러나요? 그 예.
이 뭐 저 처음 그 네, 처음 올라가는 초등반 초등반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많이 한 편이죠. 네. 어디 어디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세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서 한 14, 5 코스를 올라갔는데 네. 주로 뭐냐면 벽 등반을 많이 한 편입니다. 네. 가령 지금 인수봉의 정면벽의 B 코스라든지 선인봉 A 코스, 네. 또 노적봉의 T지문이 슬랩 코스 하는 그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네. 그런 코스를 비롯해서 이제 연봉 오르기 해서 10여 코스를 올랐고, 네. 그 다음에 금강산에도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연봉 등반도 하고 해서 10여 코스를 오르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초등반 항상이 없었고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해서 그저 거의 올라가고 싶다 하는데 올라가면 그게 초등반이 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보지 않은 곳을 처음으로 오르시는 그렇죠. 거지요. 그냥 그걸 초등반 그리기도 하고 네. 또 처녀 등반 그리기도 하고 개택적인 등반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후로 그 코스가 이제 사람들 많은 네. 산악인들이 올라가게 비교적 돼요.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올라가기 쉬운 데는 많이 올라갑니다. 예, 말하자면은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초등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어렵습니다. 네. 가령 지금 그 선인봉 정면벽 A 코스라는 건 처음 올라갈 때는 3시 올라가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같은 사람이요. 네.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또 그 다음에 올라가면 2시간 걸리고 네.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딱 올라가고 그럽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게 처음 올라갈 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 초등반 하실 때 제일 어렵고 아주 힘들었던 데는 어디입니까? 금강산 위험했던 집천봉에 데는? 칠년봉이라고 있는데 금강산에요. 네. 네. 제2봉 북벽이라는 게 이제 그게 노출면이 900m입니다. 900m. 네, 900m면 알프스의 벽 등반과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높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알프스 활동한 그 사랑이들이 와서 올라가 보고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규모가 커요. 네. 그게 전부 바위로 돼 있습니까? 물론 바위죠. 인수봉처럼. 네. 그게 이제 900m나 되니까 인수봉의 3배쯤 높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3배쯤 높은데 거길 첫 해 가서는 실패를 하고 네. 올라가다 날이 젊어서 그냥 밤새고서 중간에 있다가 내려가고 그러면은 중간에 매달리신 채로 밤을 새우셨습니까? 그냥 매달린 상태는 아니었고 테라스가 있었고 지문이 틈이 있어서 네. 7명이 거기서 밤을 샜어요. 비를 맞으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을 새고 했는데 그 계절은 언제였을까요? 그게 10월인데요. 그럼 비가 진짜 대단히 엉키군요. 추웠겠는데요. 바위 얼어요. 그냥 무섭게 추웠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전환 안 당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 안 당했습니다. 내려갔더라면 건 당했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발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네. 손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기로 해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저게 금강산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저게 저 집천봉입니다. 네. 우측에 가장 높은 데가 제2봉입니다. 네. 그 금강산 저렇게 아랫도리까지 바위가 홀랑 벗겨져서 네. 개고래산 그립니다. 네. 뼈다구만 솟아있다. 네. 그 개고래산이. 네. 저 봉을 7년봉인데 네. 7년봉을 연봉을 이렇게 종주하기도 하고 벽을 또 올라가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제2봉의 북벽을 올라간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벽이면 저쪽 뒤쪽입니까? 아닙니다. 이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아하. 네. 그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 보아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삐쭉삐쭉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매끈한 벽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검은 것은 응달에서 비지 않죠. 네. 좌측이 그 암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햇빛 쪽에. 네. 그건 아래까지 그냥 그 바우 노치, 암벽 노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그런 정도의 등반을 도전해 본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심이 있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렇게 암벽 등반을 하면은 네. 소위 그 알피니즘 네. 하는 건 뭐냐면 어디든지 보다 높고 보다 어려우며 보람찬 등반 네. 이를 생각하고 실천한다 하는 게 그 예. 산악인의 정신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미래 지향형으로 예. 한 군데 올라면 더 어려운데 예. 더 변화인데 이렇게 예. 올라기 마련이.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쭉 올랐다가 금강산 가고 금강산 또 올라가고 네. 또 이제 그래서 또 북한 쪽에
간모봉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백두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네. 백두산의 그 분화구도 이렇게 천지 일주를 했다고 그러시던가요? 네. 그런 말 들었습니다. 백두산은 1942년 겨울에 처음 올라갔고요. 네, 해방 전이군요, 그러니까. 해방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해 여름에 탐구단으로 해서 올라갔고 했는데 여기 저 나와 계신다면 백 선생이랑 같이 네. 올라가고 네. 다음에 그 이듬해 43년에 또 올라가고 세 번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 이제 백두산은 그 처음에 겨울에 올라간 것은 가장 어렵게 올라가자고 그래서 어렵게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겨울을 택하셨습니까? 네, 일부러 겨울을 택했고 네, 또 겨울 등산은 옛서부터 많이 올라다녔지만 겨울 등산은 1935년에 일본 경도대학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네. 그나주 히말라야 원정식으로 그 훈련 위해서 등반했는데 참 어렵게 올라갔지만 네. 밋밋한 그 계곡을 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마천형 산맥하고 2,100m 봉이 5개가 있는데 이게 일부러 넘어 들어갔습니다. 길 없는 데를 겨울에. 그러니까 산을 넘고 그렇죠. 또 넘고 또 넘고 네. 이렇게 해서 백두산 그렇죠. 정상에 그냥 올라섰다. 백선 2,744m를 네. 이렇게 넘어 들어가면 한 7, 8,000m 올라간 그렇겠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소위 우리의 이제 지들의 한 그 착상입니다. 네. 저 산은 그 산에 접근한 등반 방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하면 험진하고 네. 연장이 되고 해서 그 백선 일부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을 그 뻔했어요.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꼭 만 한 달 걸렸어요. 올라가시는데. 예. 네. 그래서 천지까지 올라가서 지금 나오는 사진이 대단히 오래된 사진 같습니다만. 이게 저 백선 겨울 올라가기 전에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느라고 들이 뭐 밤을 새고 시험도 깎지 않고 험상궂습니다만 네. 어느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맨 우측입니다. 네. 네. 그 백년의 리더들이죠. 그 올라가니까 어떻든가요? 그 저 백두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빙설에 덮였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천지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얼어서요. 물론이죠. 네. 그것은 그 천지는 7월 하순에 녹아서 9월 하순에 다시 결빙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산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까 2달 정도 그저 녹아 그렇죠. 있군요. 네. 여름. 네.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 갔을 때는 얼음들이 한 1m쯤 됐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그 천지 얼음 위를 건너가는 겁니다. 하하. 건너서 저 달문이라고 쪽으로 1시간 걸리는데 그거 갔다 거기서 자고서 네. 눈 부대인 속에서 자고서 돌아왔습니다. 천지를 건너서요. 제가 천지를 네. 건너가는 겁니다. 네. 천지 물이 은 네. 동결된 호수 의이죠. 네. 살아가는 네. 그 천지의 넓이라든가 그 천지 둘레의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천지 둘레가 11km 팔이라고 해서 대개 40리 잡습니다. 아하. 40리. 네. 그리고 화구가 이제 부쩍 솟아서 400~500m 솟아 있습니다. 화구. 네. 네. 그것이 대개 2,700, 600 이렇게 연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네. 60리입니다. 24km. 60리요. 네. 그 둘레가. 그렇죠. 화구가 24km 속에 500~600m 속에 물이 괴 있는 것이 천지고 네. 그 천지가 주위가 한 40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은 항상 있는 것인가요? 있어요. 있고 네. 근데 그 천지의 물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항상 그게요. 있어요? 네. 깊이도 에, 대단하다고 천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천지의 모습이 천지 나오고 중심에서 있습니다만은. 네. 주공이 이렇게 있는데 네. 주공이 허였습니다. 네. 머릿속은 허였는데 거기서 40리 한 20km는 물기가 없어요.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도 네. 물이 흘러다가 그냥 스며들어갑니다. 그것은 한라산도 그렇습니다. 네. 한라산도 탐나계곡 상주 가면요. 네. 계곡에서도 물이 없어요. 네.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흘렀다가 그냥 쏟아 들어갑니다. 그건 네. 화산성에서는 밑이 공동이 돼서. 네. 그래서 이 천지물이 주위 한 40리의 물이 그냥 스며들어서 괴는 물이 천지입니다. 그냥 그 천지의 경과라는 건 아주 장관입니다. 네. 그야말로 참 천지 계획이 바로 여기서 됐구나. 또 하늘에서 한우이 내려오셔서 우리 고조선은 개국했구나 하는 자리 잡을 만하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에 눈 덮인 아마 백두산의 정상인 저게 모양입니다. 천지입니다. 네. 네. 그냥
그 사진으로 봐도 저러니요. 실제로 가서 거기서 보면은 대단한 장관이겠어요. 장관이죠. 네. 거기 가서는 모두 참 감동을 합니다. 마음이 경건해지고. 네, 감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참. 네. 예, 겨울 등반의 백두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렵게 그 산을 여러 개 넘어서 정상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정상에서는 며칠이나 묵으셨습니까? 하루 물었죠. 하루 묵으셨습니까? 바로 정상 못 미쳐 하루. 네, 또 그 아래서 이제 하루.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갔다 내려온 건 그저 한 4, 5일 정도였어요. 네. 거기까지 가는 이 마지막 삶에 넘어가는 게 이게 한 달이 그건 걸리죠. 한 달.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게 제일 날씨가 역시 제일 견디기 어려우시겠죠? 그럼요. 폭풍성이 불고 영하 40도, 47도까지 내려가고요. 영하 47도. 예, 그뭐 극지적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하고서 그러니까 처음은 뭐 춥기보다는 더 아픕니다.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서 멍해지고 네. 그런 상태가 돼요. 네. 근데 그걸 자꾸 극복해서 혹시 동상에 걸리신다거나 무슨 동상에 그런 걸리는 사람이 있었죠. 네. 주인 자꾸 뭐 손질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백두산 등반이란 건 그것도 역시 가장 어려운 등반의 하나였습니다. 네. 예, 지금 생각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마침 이 자리에는요. 그 김정태 선생님과 오랜 그 직이신 아시아 상사 백남홍 회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백 회장께서는 한국산악회 또 대한스키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또 아주 산악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우리 김정태 선생님과는 같이 이렇게 등산을 오래 하신 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두 분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930년 후반으로 생각해집니다. 네. 제가 김정태 선생님을 뵙게 된 최초가 제가 압록강 하루인 신의주에 살았는데 네. 그때 김정태 선생님 서울에 계신 몇몇 산악 동지와 더불어 만주 산을 답사를 떠나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바로 그 지명이 오롱배, 네. 보항성, 고려문 네. 이런 등등 이제 산을 같이 가는 것이 계기가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50년이나 되시는군요. 두 분이 아시는 지가. 50년이 이제 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자 말씀하신 대로 1942년 여름철 백두산에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백두산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는 이자 말씀드린 그 전에 만주의 산에 같이 가실 때 김정태 선생님의 그 산악 행동에 대한 것을 잘 관찰을 했고 믿음직스러워서 백두산 하면 그때 갈 수 없는 곳이라 네. 가기 어려운 곳이라다 네. 그렇게 생각했댔는데 바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추리해 본다면 네. 이 어른이 산악운동에 대한 진념을 당신이 그 기초가 있는 과학이나 또는 경제성에다가 치중을 해서 활동을 했었다면 네. 우리나라의 대과학가가 되셨을 것이요 네. 대재벌이 되셨을 것이라 네.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랜 세월 동안에 가정을 제외하고 산악과 스키 운동에 그 전념하신 결과가 오늘의 우리나라 산악과 스키 운동에 큰 발전이 된 것을 생각할 때 큰 과학자나 큰 대재벌이 되시지 않은 것을 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그 참 많은 그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이 한국 산악회를 또 창설하시는데 주역으로 대단한 활동을 그 당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산을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력으로 보나 당연히 산악회를 만드시는데 주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후로 산악회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네. 해방 전에는 주로 개인적인 등반 활동을 했죠. 네. 초등반 한다든지. 네.
해방되고 산악회하고선 그게 우리가 등반하는 것은 사회 양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문화적인 그 행사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술 조사대로 한 10년 계속해서 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백산맥, 차량산맥, 뭐 도서지대, 심지어는 울릉도 독도까지 독도 침략하고 일본이 저희 거라 그러면 맞장구 쳐서 학술들 끌고 가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냥 신문에 맞장구 치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냥 산을 학술적으로 좀 구매하고 알고 올라가자 해서 그런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운동 역시 산을 각처 다니다 보니까 도시 주락의 산이 황폐한데 강원도 산 같은 데 아주 울밀하고 그 수림이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역시 국토를 사랑하자. 녹화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을 1946, 7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연보호 위원회라는 것이 1957년 산악에서 되는데 지금 바로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위원장이신 이민재 박사가요. 저 이민재 박사하고는 좀 다르십니다만 그분이 지금 그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악회가 자연보호 운동은 선구적으로 이제 읽어서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해방 후에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등산 행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구상에서는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등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롯해 가지고 이제 세계에 험준한 여러 개의 영봉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산악인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벌써 오래전에 한 것을 우리가 한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초등반 아직까지도 미지의 산이 있어가지고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초등반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국 산악인들의 기술이라든가 수준은 외국과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의문이 나는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저산국입니다. 더군다나 남쪽은 한라산 1950m가 최고봉이에요. 이런 산에서 이제 그 고산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연봉을 이렇게 종주서 올라간다 하는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고산을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산국의 산악인이지만은 지구상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라든지 또 두 번째 높은 K2 그 밖에 마칼로라든지 히말라야의 그 고봉들을 올라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정도는 가능이 이렇습니다. 에베레스트나 K2는 정상을 올라가는 코스는 되게 노멀 코스. 전에 먼저 그 선진국가들이 올라간 코스로 올라갔고 그랬죠. 근데 가령 이제 한국산악회 마칼로 학술 등반대라든지 마칼로 같은 경우는 동벽을 초등반했어요. 히말라야 8,000m, 8,481m인데. 또 안나푸르나 사봉 같은 건 스노돔이라고 리지 등반인데 역시 설벽, 빙벽, 암벽을 올라가서 초등반했습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코스군요. 우리 한국 그 산악인이 초등반했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앞선 아이가 지금 허영호라고 만화수를 단독으로 또 산소 흡입하지 않고 무산소로 올라갔죠. 얼마나 되죠 거기는? 8,156m입니다. 만화수로가. 만화수는 유명하죠. 김정섭 대가 3번 올라가 3번 다 실패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동생 김기섭 씨를 비롯해서 14명, 그러니까 셀파가 9명 그밖에 한국 등산인 해서 15명이 거기서 떼죽음을 했습니다. 눈사태로. 그냥 그것은 뭐냐면 그 등반을 좀 더 정치하게 좀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너무 가기가 바쁜 그런 등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훈련하고 갖춰서 하게 되면 그렇게 위험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허영호 군 같은 사람은 거의 지금 전위적으로 선진 산악 국가에서 올라가는 그 무산소로 단독으로 등반하는 그런 걸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선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에 선생님께서는 많은 산악인들을 후배 산악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그 그런 게 특별한 방법이라는 건 어떤 예. 방법입니까?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암벽 등반인데 네. 처음에 암벽 등반 하려는 사람한테 공포감을 주지 않게 가르칩니다. 네. 전 슬랩 사면에서 네. 대개 40도면 그냥 서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발바닥을 스탠스 마찰해서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단하고 네. 이걸 익히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42도쯤 되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2도 차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요. 아. 손을 홀딩 손을 잡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5도 되면 그것은 아주 리드미컬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밧줄을 내리고서 안전 확보를 한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이게 3단계식이죠. 네. 처음엔 쉽게, 중간 좀 어렵게. 네. 그런 식으로 훈련을 잡는다 그러면 그 빤빤한 암벽에 어딜 잡습니까? 그것을요. 네. 조금만 그 해도 이렇게 잡습니다. 손끝으로도 잡고 몸 가누기를 해서 올라갑니다. 아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암벽 등반의 크레타 슈즈, 그냥 암벽 등반화가 있죠. 네. 아주 마찰이 좋습니다. 네. 요 끝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냥 조금 바위에 이렇게 나와도 요 끝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밸런스틱하게 이제 몸 가누기 해서. 네. 그게 이제 기술이죠. 네.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훈련을 얼마나 받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한 4, 5일이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4, 5일이면 인수모의 그 슬랩 같은 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제 등산학교 등산 아카데미 해서 산악회에서 그걸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엔 마침 우리 김정태 선생님께서 등산 지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그 등산 활동을 위해서 많이 애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렇게 쭉 이 지도를 해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고려대학교의 이민재 교수가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평소 이 교수님께서는 무척 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우리 김정태 선생님 좋아하시는 이유 말고 또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저 아버님 따라서 산에 가다가 보니까 산이 좋아서 그저 댕기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아주 뭡니까 해방 후 또 6.25 사변 이런 걸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 후에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지금은 뭐 중학교입니다. 네, 네. 고등학교입니다만 중학교에 이제 산악부라는 걸 맹길어 가지고 네.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과학적인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 의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다가 이제 6.25가 나가지고 전 뿔뿔이 해졌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수복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김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된 겁니다. 네, 네. 사실은 뭐 김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제 존경하는 백남문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김 선생님은 막 한국의 산악인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 예. 김 선생님은 사실 지금 현재 6남매를 두시고 네. 전부 자손이 성장하셨습니다만은 네. 해방 직후 그리고 6.25 후의 선생님의 생활이시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십니다. 밤낮 산에 가시죠. 밤낮 스키 가시죠. 그러니까 1년 1달 댁을 비우시니까 네. 사모님께서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닙니다. 네. 한국산악회 고려에 봉직을 하시고 저도 뭐 거기서 같이 몸담고 일도 같이 네. 모시고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우리 김 선생님의 치밀하신 그런 계획 또 고집 같은 거 고집스러운 영은 뭐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산과 더불어서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는데 전부 산이 좋고 산이 매력적이라고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산에 오르기 때문에 괴롭고 슬픈 적은 없으신지요? 가끔 원망을 해요. 네. 왜 그러냐? 이제 그동안에 사마 열려서 한다든지 또 일본 모임 단체처럼 이제 시험 용광로 일보 오를 때는 거뜬하게 하거든요. 네. 뭐 아래서부터 해가지고서 공장장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뭐 자원
제대로 산식으로 그렇게 그 직장에서도 하니까 승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만 그거 내던지고 산악회다 스키업에다가 하고 사니까 이거 원망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사모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언제적 모습이십니까? 그냥 결혼하고서 한 20년, 1900년 11년쯤 됐을 때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지금 참 우리나라에서 안 올라보신 산이 없을 정도로 높은 산을 많이 오르셨는데 선생님은 그런 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사모님께서 더 높은 산을 그렇습니다. 오르시지 않았는가 그런. 제가 서울시 문화상을 탔을 때 네. 상금은 저한테 주지 않고 네. 저한테 주더군요. 아, 그거 주시는 분이요. 예. 그 뭐냐 그 뒷바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쌀이 있는지 땔감이 있는지 네. 저 사람 지금도요. 네. 밖에 나가다 들어올 땐 꼭 뭐든지 들고 들어옵니다. 네. 빈 병이고 빈 상자고 네. 그걸 씻어서 또 팝니다. 네. 그렇게 알뜰해요. 네. 지금도 아직 몸에 배해서 네. 그러게 하지 뭐 성미가 깍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게 아주 그 빈틈없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불평은 안 하십니까? 불평을 또 왜 많이 안 합니까? 하셨겠죠? 가끔 하죠. 네. 가끔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이해를 하니까 네. 그 다투시면 또 그 다음 날로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뭐 가기도 하죠. 속상하니까 그냥 가기도 네. 하고. 그럼 또 댕겨오면 또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사모님께서는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서요. 네. 1960년 7, 8년부터 같이 다녔어요. 네. 큰 다음에 네. 그때는 이게 뭐 부부 동생이라든지 가족 동생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가면 아유 그거 참 좋습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통에 지금 뭐 맨 부부 동생이 되고요. 어허. 가족 동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전 꽤 일찍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설악산 뭐 동기도 같이 올라가고요. 네. 또 저 한라산 뭐 지산도 같이 올라가고 네. 스키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아. 지금 뭐 나보다 한 살 아래가 돼서 70인데 네. 지금도 스키 타고 그럽니다. 네. 요번에 오늘 좀 나왔으면 했는데 좀 환자가 있고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저 산을 찾고 이제 등산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김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 산악인이 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 생활이 복잡하고 고도화한 대신에 네. 그러니까 뭐 공해 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시원하게 나간다는 거. 네. 산이 가장 좋습니다. 네. 공기가 맑고 네. 햇빛이 깨끗하고 또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 네. 그건 그대로 참 기가 막히죠. 네. 땀 흘리고 올라가서 괴롭습니다만 올라가 난 다음에 정상에서 섰을 때 그 환이라는 거, 만족감이라는 거. 그건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와 크기, 깊이의 운동을 하니까 네. 그냥 체력의 운동이 되고 순환 운동이 되고 또한 그 정신적인 활력을 줍니다. 네.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어려울 때 딱 맥혔을 때 산에 가면 제대로 풀립니다. 네. 왕성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생각과 지혜가 우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렇기 네. 때문에 등산이 생활 스포츠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은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게 이제 한 창작이죠. 자기 코스를 갑니다. 그게 한 실험입니다. 가장 어려운 걸 자기가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걸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라는 거. 그 말하자면 실천하면 그게 그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암벽 등반하면은 상당히 그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위험하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암벽 등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성은 잘 훈련 받으면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 것인지. 그 외국서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암벽 등반 시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쉽게 다녀요.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살, 12살 때부터 했습니다만 네. 어릴수록 그 몸이 부드럽기 때문에 네. 아주 적응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올라갈 때 어렵게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쉽게 올라가야 합니다. 네. 쉽게 슬랩 같은데 아까 이제 40도에서 몸 가누기라든지 동작하는 걸 익힌 다음에 차츰차츰 어렵게 올라가면 얼마든지 어려운 걸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인간이 한 발 한 발씩 산을 올라가듯이 산을 그렇게 이제 기초서부터 배우면서 하게 되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그 암벽 등반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만 잘 지키면 그러면 위험하진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네. 절대 안전합니다. 네. 다음 분 누구 질문하실까요? 선생님께서 처음 등반하실 때는요, 주로 처녀지고 그래서 위험이 많았을 텐데요. 요즘 그 등반할 때 거기에서의 구조책, 그러니까 산에 와서 조난 당했을 때 구조책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난당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그 뭐 눈사태에서 조난당했다 하는 건 그런 건 이제 겨울 등반, 어려운 등반을 했을 때고 요즘에 이제 그 서울 근교 암벽 등반을 많이 하고 또 일반 등산을 많이 하는데 가끔가다 떼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벼랑간에 이제 이른밤 늦가을에 기후 변화가 옵니다. 아래서는 괜찮은데 햇빛이 오르고 날씨가 좋다가도 산에 올라가면 변화가 있습니다. 벼랑간에 기온이 급강하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하면요 당황합니다. 그때는요 대개 처음 사람은 그죠 내려가야 된다 이거 생각. 내려가야 산다. 내려가야 안전하다. 그 하산 서두르다가 전환당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침착하고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안전한 걸 자꾸 확보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올 때 또 기온 저하할 때 체온 냉각입니다. 네. 젖더라도요 운동을 하고 서로 그 마찰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네. 제가 금강산에서 얼음 눈 비를 맞고서 밤을 새 수 있었다는 것은 밤새도록 서로 몸을 비비고 마찰하고 그냥 노래도 하고 뭐 떠들고 이게 말하자면 체온 냉각을 하지 않는 아하. 자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냥 너무 그 서둘러서 내려가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음 분 누구 질문하실까요? 네. 저 선생님께서 60년 정도 산에 다니셨다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다니시고 계신데 그 왜 무엇이 그렇게 60년 이상을 산에 다니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이제 야외를 나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참 좋아요. 그렇게 이제 산이 좋아지면요. 뭐 거리에서나 집안에서는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휴일날. 지금 대개 휴일날 그저 낮잠을 자고서 휴양하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산에 달려가기 말입니다. 그 시원하고 아름답고 좋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 못 빼깁니다. 네. 그래서요. 나의 말도 나갑니다.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참 나와서요. 저희들이 정말 참 사진으로나 보고 이렇게 멀리 통일이 되는 날 멀리 있는 그 백두산을 언제 한번 가볼까 이런 꿈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실제로 다녀오셔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가본 듯 눈으로 본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산을 예찬을 해주시고 산악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이 주말에는 아마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가까운 산이라든가 또 들로 나가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다마는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낌으로 해서 더욱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등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산을 오르실 적에는 항상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의를 아끼시면서 다녀오셨으면 하는 것이 이 시간을 마치면서의 소원입니다. 오늘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